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학생입니다. 오늘은 영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랑 주열이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lf bad after all.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학생입니다. 2시간을 찍었는데 목소리가 깨져서 다시 찍어요. 아유 젠. 네, 여러분이랑 즐겁게 토플과 GRE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플과 GRE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토플 시험 준비하기 전에 영어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만자라는 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어 실력이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알파벳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 공부한 거는 수능 시험 준비하려고 공부했고요. 대학 기간 동안에는 토익 시험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토익 점수 얼마냐? 네, 토익 국민 점수 700점 받았습니다. 미드 많이 봤고요. 그런 거 말고는 영어에 대해서 딱히 뭐 더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학연수 갔다 왔냐? 아니, 어학연수 갔다 온 적 없습니다. 교환학생 다녀온 적 있냐? 교환학생 다녀온 적 있어요. 저 영어 배우기 시작하고 1년 뒤에 14살 때 미국의 오리건주에 있는 그레샴이라는 시로 무려 2주 동안 교환학생 비슷한 걸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파벳 갓 배운 애가 미국 가서 2주 있어봤자 영어를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네. 가서 뒤룩뒤룩 살만 쪄왔어요. 그때 한 10kg 쪘나? 15kg 쪘나? 미국이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안 그래도 영어 실력을 좀 알려드리려고 브이로그를 먼저 올렸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빨리 보고 답글 달고 그리고 와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영어 그렇게 잘 못해요. 와서 1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말도 조금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럼 토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토플 준비 얼마나 했냐면 10개월 했습니다. 10개월인데 진짜 열심히 한 건 한 달. 그리고 그 다음 한 달은 좀 팔로우한 한 달. 나머지 8개월은 그냥 쓱쓱 훑어보면서 시험만 미루다가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6개월 안에 승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플 점수도 확실하게 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토플 시험 저 4번 봤고요. 애초에 토플 시험 준비할 때 나는 토플 시험에 100만원 쓰겠다 이런 작정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봤을 때는요 84점 나왔어요. 이때 스피킹 점수가 13점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한 달 뒤에 봤는데요 94점 나왔어요. 세 번째 시험은 8개월 뒤에 봤는데 거기에서 101점, 그 다음 시험은 90점 나왔어요. 그래서 101점 나왔던 시험 점수를 어플라이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전에요 해커스에서 프리패스라는 게 있어요. 50만원 돈 내면 교재 4권 보내주고 해커스 인강에 있는 모든 수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 신청했었어요. 신청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도 안 봤어요. 책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 책 들고선 그대로 해커스 학원 강남으로 직강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학교마다 토플 미니멈이 조금 상이하긴 한데 최저는 한 80점까지 본 것 같고요. 최고는 104점까지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점 정도면 뭐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102점 맞는다고 치면요 거의 모든 학교에 토플은 문제 안 되게 다 지원할 수 있어요. 102점이 어려운 얘기 같지만 102점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105점을 넘어가는 것부터가 이제 약간 우리 같은 흑수저랑 아니면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좀 받고 영미권 생활이 좀 있는 애들 거기서 이제 좀 차이가 오거든요. 105점 밑으로는 다 가능한 점수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토플이라는 시험이 조금 생소한 시험이에요. 토익이라는 시험도 여러분 생소한 시험이었죠. 토익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보는 시험이었고요. 토플은요 기초적인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아요. 토플 시험은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에 와서 아카데믹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학교에서 읽는 리딩들, 학교에서 알려주는 안내사항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토플에 대한 이해가 좋아요. 시험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영어 시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이 시험별로 난이도를 좀 따져볼게요. 일단 여러분 수능 영어 시험이 제일 쉬워요. 토익이 조금 어렵고 IELTS가 조금 어렵고 토플이 좀 어렵고 토플보다 토플보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어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스틱스 강을 건너면 거기에 있는 게 뭐다? 그게 GR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GRE를 GR 제 생각인데 토플 100점 나오면 토익은 900점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토익 990점이 IELTS 7.5 안 나오고요. IELTS 7.5가 토플 105점 안 나와요. 토플이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이어서 그래요. 토플이 짜증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뭐에 대한 시험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아카데믹 잉글리시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짜증이 나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책을 펼치잖아요. 너무 어려워. 그간에 봤던 시험들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독특한 시험이에요. 세 번째 짜증나는 이유는요, 전형료가 너무 비싸요. 토익은 한 6만 원 돈 하나요? 저 옛날에 시험 볼 때 한 4만 원, 6만 원 했던 것 같은데 토플은 기본적으로 190불이에요. 정말 급하게 신청하면 210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네 번째는 뭐냐면 시험 과목이 너무 방대해요. 토익은 LC, RC 이렇게 보잖아요. 토플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가 다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방대한, 너무 친숙하지 않은, 너무 비싼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뭐 불평불만 해봤자 어쩌겠어요. 어차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플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은 찾아보시면 많고요. 학원 가면 맨 처음에 강사들이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네 과목이고요. 각각 30점씩 해서 120점 만점인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토익도 990을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리고 수능 시험도 어떻게 보면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토플 120점을 목표로 하면요 안 돼요. GRE도요 130점부터 170점까지 점수폭이 있는데 17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멘탈이 나가요. 우리는 현실에 조정해서 우리한테 맞는 학습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점수까지만 갈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차피 입학하는 데서 여러분 성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지켜봅니다. 자, 그러면 토플 공부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서 쭉 올릴 것이냐, 한 과목씩 올릴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20 공부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한 과목씩 하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요, 이게 아카데믹 잉글리시 안에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이 오르면 나머지 과목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리딩입니다. 리딩을 처음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글 자체도 내용이 어렵고 내용이 길고 생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문제는 생판 처음 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리딩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뭘 같이 해야 된다? 보카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해커스 강남에 다녔고요. 그리고 보카도 해커스 초록이 보카를 외웠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면 하루에 3챕터씩 외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렸어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풀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 그 보카들을 외울 때 절대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단어를 손가락으로 막 노트에 적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 대학에 와서도 대학원에 와서도요 손가락으로 낱말을 적을 일은 안 펼쳐져요. 컴퓨터로 쳤으면 쳤지. 컴퓨터로 그것들을 치면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요, 보카책을 펴면 옆에 나와 있는 유의 중심으로 이 단어가 저 단어랑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영어 단어 자체를 외우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미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enthralling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의 유의어는 뭐가 있냐면 fascinating. 뭔지 아시겠죠? 뭐랑 비슷한 거냐면 lure, allure, entrance, beguile, ensnare, enchant, charm, captivate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enthrall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 ensrel, fascinating이야. 뭔가 재밌는데 내가 굉장히 ensrel 됐어.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돼요. 영어 낱말 외우는 것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길지도 않아. 짧은데 뭔지 모르겠는 거. 예를 들면 뭐 kin, usher 이런 거 있잖아요. usher 얘기해 볼게요. usher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절 나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셔는 뭘까? 자리로 안내하다. 그래서 이렇게 낱말들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유의어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시험 볼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도 유리하고요. 리딩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는 복화입니다. 복화를 가급적 많이 하시고 리딩 문제 풀어보는 거는 오히려 복화보다 조금 덜 하셔도 돼요. 저는 해커스 박보라 강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좋았던 거는 문제 푸는 전략도 잘 알려주셨지만 수업 다 끝나고 10시가 넘었는데도 제가 나는 내가 영어 잘한다 생각했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니까 이 강사님이 저한테 토플 그 복화 이전에 기초 단어들을 외우라고 주셨어요. 그거를 좀 다 외우고 복화를 좀 어느 정도 외우니까 그제서야 안 읽히던 문장들이 읽히더라고요. 사실 리딩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토플은 대학에서 아카데믹하게 다루는 주제들에 대한 그 토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archaeology, astronomy, geology, chemistry, history, biology, psychology 이런 거 나오거든요. 리딩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이 주제에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감이 생겨요. 그 감이 생기면 리스닝을 들 때 그런 표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돼요.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익히는 게 바로 리딩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리딩을 공부할 때는요, 전체 토플 공부하는 시간의 70%를 리딩에 쓰시고요, 나머지는 10%씩만 쓰세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리딩만 하고 나머지 과목은 훑어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리딩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문제 좀 풀어보다 보면 내가 한 20점 넘게 나오겠다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20점이 넘을 것 같으면 그때 중심을 리스닝으로 옮겨가세요. 리딩을 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하면서도 리스닝은 사실 계속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해커스 강사가 주는 리스닝 파일들이랑 또 해커스 그 리스닝 교재에 담겨있는 링 파일을 핸드폰에 다 넣고서는 하루 종일 그냥 들었어요.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버스 타고 움직일 때, 밥 먹을 때, 잘 때 그냥 틀어놨어요. 계속 익숙해지게. 정말 신기한 거는 내가 리딩을 하면 할수록 아는 낱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수가 렉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들려요. 진짜예요. 정말로. 리스닝 하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낱말이 훅 지나갈 때 그러면 여러분 당황해서요. 그 문장 통으로 날리고요. 그 뒷문장 통으로 날리고요. 되게 많은 문장을 통으로 날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화해서 안전하게 많은 걸 알수록 리스닝에서 놓치는 게 줄어든다. 그리고 리스닝 시험이라 그래도요.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문제를 눈으로 읽고선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해결 방식은 리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리딩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리스닝이 안정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리스닝이 20점을 넘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라이팅으로 넘겨가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리스닝이 20점을 넘겼을 때 내 리딩 점수는 얼마가 될까 체크해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20, 한 2, 3점, 3, 4점 돼 있을 거예요. 리스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딩 공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넘어간다 그랬죠. 라이팅을 리딩과 리스닝 뒤에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라이팅은 두 가지 섹션이 있어요. 하나는 통합형, 하나는 독립형. 독립형은 그냥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되고 말고 쓰는 거예요. 통합형이 문제예요. 통합형 문제는요, 조그만한 글을 하나 읽어요. 그리고 이 글에 반박하는 교수의 강의를 하나 들어요. 그래서 그래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는 저렇게 얘기하더라. 이걸 요약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 통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라이팅을 시작을 하면 아직 리딩이랑 리스닝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라이팅은 시간 낭비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이 정리가 됐을 때 라이팅에 집중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라이팅도 스피킹도 다 언어의 생산 과정인데 왜 스피킹을 뒤에 하느냐? 라이팅은요, 글을 쓰다 보면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고칠 틈도 있고요. 스피킹은요, 말하면서 머리가 백지장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순간적으로 임프로바이즈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까 라이팅 통합형이 리딩과 리스닝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 라이팅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야 될 스피킹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 많이 쓰지 않아도 한 3개, 4개 쓰다 보면 내가 선호하는 표현들이 있고 선호하는 낱말들이 있고 선호하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것들을요 적으면서 계속 익숙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손으로 적지만 마시고 입으로도 좀 표현을 해보세요. 이때 연습한 것들은요 앞으로 스피킹 얘기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스피킹 점수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미 라이팅은 올라 있을 거고 리스닝은 더 올라 있을 거고 리딩은 아주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또는 리스닝이 잘 되는 사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한국 사람들이 보통 리딩이랑 리스닝이 강해요. 보통 25점 정도는 다 넘겨주거든요 하다 보면. 그리고 라이팅도 아마 25점까지 가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스피킹이 관건인데 스피킹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 토플 시험 봤을 때 스피킹 13점 나왔어요. 그때 해커스 정규반 스피킹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해커스 최고의 스피킹 강사 이수련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봤는데 13점 나왔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정규반인데 13점이라니 처음 보는 점수였대요. 정말 고마운 거는 이수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2번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녹음해 간 파일 들어봐 주시고 교정 2번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스피킹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사실 스피킹에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뭐냐면요 바로 전화 영어입니다. 화상 영어 안 돼요. 전화 영어예요. 여러분 토플 시험 보러 가시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컴퓨터에다 대고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컴퓨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상 영어를 가지고 영어 스피킹을 준비하다 보면 앞에 있는 누군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도 없는 전화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대신 전화기를 귀에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보는 상황이랑 비슷하게 이어폰, 헤드폰, 이게 에어팟, 이어셋, 이어폰 꽂고 이어폰 꽂고서는 핸드폰 놓고서는 그렇게 대화하셔야 돼요. 저는 민병철 유폰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20분씩 5회를 하다가 너무 일상생활이 피곤해져가지고 일주일에 20분씩 3회로 바꿨어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첫 번째 강사랑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토플을 준비 중이다. 토플 스피킹 연습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너가 나한테 전화를 걸면 주제 3가지를 너한테 얘기하겠다. 그 중에 너가 하나를 골라서 나한테 얘기하고 1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알려달라. 이야기를 시작하고 1분이 지나면 시간을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3개 중에 답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그걸 딱 준비하지 않게 되고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여지도 생기고 시험 환경이랑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완전 시험 환경에서 매일매일 연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강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대답을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면 고쳐주고 어색한 표현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리고 너랑 나랑 얘기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답안이 뭐가 있을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브레인스토밍을 얘한테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통화하면 3개 중에 2개 얘기하는 거예요. 2개 얘기하고 교정 받고. 더 좋은 거는 민병철 유포는 녹음이 돼서 내가 다음에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피드백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스피킹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봤을 때는 13점에서 시작해서 22점까지 올렸어요. 개꿀팁. 네. 저 뒷광고 앞광고 이런 거 없어요. 해커스 민병철 이런 광고 없어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우리 미국에서 만나요.